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만나봅니다. 마이맨션 시간이에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님부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셨는데 유혜정 리포터만 일단 평소대로 좀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한 분은 저희가 특별히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자, 이제 오늘이 예고해드린 대로 마이맨션 1주년 특집. 일단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네네. 사실 1년 동안 충북에 정말 멋진 집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눈이 조금 높아져서 시집가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집 공개해 주신 분들과 또 늘 애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도 실제로 촬영하면서 힐링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더 멋있는 집 소개해 드릴 때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초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마이맨션에서 소개해드린 집들 가운데 관심주택을 골라서 너튜브에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신 것들도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잠깐 화면에 비쳤습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우리 유보영 건축사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친환경 건축 공간을 만드는 건축사 유보영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딘가 낯익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이맨션 패시브하우스 편에 잠깐 출연하셨었는데 건축사님 뭐 이렇게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좀 얘기, 뭐 인사도 좀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인사 많이 들었고요. 이게 네네. 문의가 좀 있었고요. 오.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단독주택의 시대가 열리나 오.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맨션이 마이맨션. 뭔가 이렇게 예. 획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혜정 씨 오늘은 어떤 집부터 좀 그러게요. 살펴볼까요? 네, 항상 저희가 마이맨션 방송이 끝나면 너튜브 마이맨션 채널에 곧바로 다시 보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꾸준히 눌러주면서 보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집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너튜브 마이맨션 컨텐츠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집이 있었죠. 비우고 담는다는 의미의 비담집이었는데요. 자그마치 27만 5천 명이 넘게 볼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청주 무심천과 금강 물줄기가 만나는 미호천변의 아담하고 예쁜 2층 건물. 모델하우스 같이 꾸민 집을 꿈꿨던 민선여 씨. 집 거실에서 석양을 볼 수 있는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셨죠. 민선여 씨의 집을 마이맨션이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미호천변, 민선여 씨의 집 옆으로는 신축 건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약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비우고 담은 집에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 유혜정 리포터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와, 작았던 나무도 그새 키가 부쩍 자랐대요. 선생님! 세상에. 우리 또 만났어요, 선생님.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인기가 아주 최고로 좋은 집이 비담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조회수가 27만 4,700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방송의 힘이 대단하다, 유튜브의 힘이 대단하다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벨기에로 유학을 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이 영상을 찍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영상 찍은 거 유튜브에 봤다고 해서 어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말씀 안 하셨는데 보신 거예요? 네. 회사에서 가끔가다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에서 또 일 때문에 만났던 교수님이나 서울 지역이나 이런 대구 같은 데 사는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연락을 주셔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송 덕분에 선생님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분들과 연락도 할 수 네네네.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여름 철새가 한가로이 노리는 미호천의 풍경은 늦가을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을에 왔었고 네. 또 이제 여름에 놀러 왔는데 또 여름 풍경이 다른데 사계절의 풍경 좀 알려주세요. 겨울에 눈은 많지 않지만 가장 장관은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철새를 볼 수 있어요, 정말 여기서? 멋있었어요. 네네.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름다웠고 봄에는 또 멀리 벚꽃 그러면서 파릇파릇 이 숲이 우거지는 모습을 같이 숲하고 같이 커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풍경을 가득 담은 집을 짓고 1년간 살아오면서 민선여 씨는 이 집에 더욱 애정을 갖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이 물가 근처면 벌레가 많지 않을까요?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실제로 어떠세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마 저도 여기 안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신 걱정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가을에 와서 겨울 지냈잖아요. 그때는 벌레들이 안 살지만 여름까지 살아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 사실 벌레는 없습니다. 오. 아직 저희가 이 큰 창에다가 방풍망 안 할 정도로 다 벌레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어요. 그런 게 방충망이 진짜 없네요. 네네네. 어쨌든 전원 생활에 벌레가 없진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지 물가라고 벌레가 무조건 많지 않다고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 같이 아. 그렇게 벌레들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살기 편한 집보다 살고 싶은 집에서 여유를 누리며 집을 가꾸고 싶다네요. 앞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이 집에서도 비우고 담다 이 집이잖아요. 얼마나 더 비우고 또 얼마나 담고 사실지 계획이 듣고 싶어요. 처음 마음을 좀 안 잃어버리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1년 정도 살았는데 앞으로 늘 금방 들어왔던 것처럼 처음 마음 잃지 않으면서 좀 알콩달콩 집도 가꾸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여유나 아니면 계절의 변화도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미호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득 담고 불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비운 집, 비담집이었습니다. 네,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미호천의 그 멋진 풍경을 담고 있는 민선여 씨의 집, 다시 봐도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너튜브에서 조회수가 27만 회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사님 보시기에는? 이제 제가 이 집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그 공간을 비우고 풍경을 담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전통 건축 어떤 그 건축 수법 중에는 착경이라는 수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자연 경치를 빌려다 내 빌려온다. 집에 사용한다라는 말인데 이 집에서 보면은 이렇게 거실이나 또 이렇게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게 와이드한 경관 또 내지는 화장실이나 그러니까 욕실이나 이런 데서 보는 조용한 경관들이 이제 집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네.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집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공간을 잘 디자인한 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좀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거실에 큰 통창 보니까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미호천의 아주 장관, 특히 이제 철새들 많이 보실 뭐 수백 마리가 날아가는 장관들 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미호천이 생태계 보고라고 하죠. 철새도 날아들고 50여 종의 텃새도 있고 해서 아마 앞으로도 사시면서 뭐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라든지 뭐 큰 고니 같은 것들도 멋지게 많이 보시면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댓글 보면 이제 물가에 지은 집이라서 아까 전에 뭐 벌레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그렇죠.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건축사님 보시기에는 물가에 지은 집 어떻게 가까이 있긴 생각하시나요? 했는데. 예. 이제 살아보지 않고는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근데 사실은 이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무엇에 이제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 집은 제우선의 가치가 이렇게 풍경을 담는다라는 가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나머지 것들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제 댓글에서 보는 여러 가지 걱정들 습기라든가 이런 예. 거에 대한 걱정들은 전문가랑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제로 살아보신 분의 또 얘기니까요. 네네. 자, 아무튼 명쾌한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다음 집을 또 좀 만나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집 정말 좋아하죠. 자, 두 번째 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이제 에너지율이 높은 주택으로 참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 주택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시 한 전원주택단지. 이곳에 건축사 유보영 씨가 직접 설계하고 지어 생활하는 패시브하우스가 있습니다. 황토 오렌지 빛깔의 강렬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넓고 환한 하얀색 실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집의 2층에는 손님을 위한 침실과 아이방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1년에 1제곱미터당 2.7리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았다는 점인데요. 패시브 주택에는 이처럼 특수한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거는 열회수 환기 장치의 그 디퓨저거든요. 패시브 하우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열이 나갈 때, 여기에 있는 안 좋은 공기가 나갈 때는 그 열을 두고,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때는 두고 간 열을 얘네가 머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가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난방이 되는 그런 집.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신선한 내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어떤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패시브하우스로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밀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요. 기밀성 테스트는 집안의 모든 문을 막고 강제로 기압을 집안에 불어넣어 밖으로 바람이 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람이 새는 곳,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다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패시브하우스로 인증이 됩니다. 요즘 들어 더 각광받고 있는 패시브하우스. 이 주택단지에는 모두 6가구의 패시브하우스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집을 지으며 건축비를 절약한 건 물론이고요. 음식도 나눠 먹는 이웃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집을 지으며 함께 사는 재미까지 알려준 패시브하우스. 여러분도 패시브하우스를 짓고 싶다면 이 집을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집이 역시 예쁩니다. 특히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촌의 모습을 보니까 네. 더 좀 아기자기 예뻐 보이는데요. 뭐 이거는 또 직접 사시는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쾌적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어떠셨습니까? 제가 패시브 하우스에서 이제 설계하고 짓고 3년째 살고 있습니다. 3년째. 네. 예. 살아보니까 점점 더 좋고요. 이제 냉난 방비 걱정 없이, 그다음에 네. 실내 공기가 굉장히 쾌적한 건강한 집 패시브 하우스가 이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이제 패시브하우스 하면은 저는 궁금한 게 창문을 꼭 닫아둬야 하는지.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창문을 닫지만 봄 가을에 이렇게 공기가 좋을 때는 문을 열고 삽니다. 네. 그래요. 살아보시니까 아까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들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그 꽃가루랑 미세먼지 같은 거에서 굉장히 이게 그 열회수 환기 장치를 통해서 공기를 완벽하게 걸러주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굉장히 쾌적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먼지가 쌓이지 않으니까 이제 청소를 이제 가끔씩 해도 된다는 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사실 우리가 먼지가 너무너무 자주 쌓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먼지 때문에 맞아요. 늘 청소하는데 청소해서 해방된다. 너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공기의 질이랄까요?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공기질은 네. 그 거주 평가라 그래갖고 충북대학교에서 이제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게 VOC라 그래갖고 유해물 그 공기 중 유해가스 이런 거는 기준치쯤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향제를 치우고 일주일 후에 다시 실험을 했더니 네. 그런 것도 이제 기준치 이하로 다 측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우리 너튜브 통해서 올려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함께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명진 님의 질문인데요. 패시브 주택의 패널은 화재가 나면 안 타는지요? 라고 이렇게 뭐 좀 그 소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영상 속에 보는 어떤 그 글라스홀 단열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가온누리 패시브 주택에는 단열재가 3가지 종류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비드법 보온판이랑 압축법 보온판 그리고 이제 글라스홀 단열재가 사용됐는데 글라스홀 단열재는 내화 성분이 있는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그 불에 좀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유리에서 추출한 단열재이기 때문에 이제 고온에 350도 이상 되면 녹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아이디 레인보우님의 질문이신데요. 네. 패시브 주택 평당 건축비는 얼마나 나올까 하셨어요. 네. 사실 평당 건축비는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의 어떤 같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집의 형태나 재료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거든요. 네네. 근데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단열 성능을 올리거나 예. 근데 좋은 창호를 쓰거나 또 기밀 공사,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열회수 환기 장치를 예. 사용하는 건데 이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일반 건축비에 비해서 10% 내지 20% 정도 상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온누리 같은 경우에 3년 전 공사비인데 예. 43평에 지금 다락까지 포함해서 6평.
평당 650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채리님의 질문인데요. 이제 패시브하우스 주택을 지을 때 좀 저렴하게 짓는 방법이 있는지, 또 정부나 지자체 단체에선 지원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 네. 저도 그게 좀 안타깝고 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국토부에서 2025년까지는 제로 에너지 건축을 하겠다고 이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도를 정착시키고 민간에서도 이거를 패시브 하우스를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거창군에서는 2014년도에 패시브 하우스 단지가 만들어졌어요. 이 단지를 만들 때 각 세대당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산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선도적인데 모든 공공건축물은 패시브 건축으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세대당 2천만 원까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이게 쾌적한 거주 환경을 만드는 패시브 하우스가 이게 녹색 도시를 표방하는 이 청주시에도 이렇게 많이 좀 활성화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정말 친환경 시대에 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뭐 관심 또 지원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마이맨션 1주년 특집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집은 어떤 집인가요, 혜정 씨? 네, 요즘 귀촌 인구가 참 많이 늘면서 이 주택에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두꺼봐 헌집 다오 새집 줄게, 바로 농가주택 리모델링으로 성공한 마이맨션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적한 농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건 누구나의 로망이죠. 여기 그 꿈을 실현시킨 분이 있습니다. 귀촌 2년 차인 박미라 씨인데요. 10년 전부터 귀촌을 결심하고 준비했다는 박미라 씨는 30년 넘은 농가주택을 개조해 3개월 만에 전원주택을 완성했습니다. 30년 된 농가주택이 3개월 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내부를 살펴볼까요? 깔끔한 집안에는 직접 제작한 테이블이 있고 김장도 편히 담글 수 있는 보조 주방은 개조하여 새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2층은 안락한 다락방으로 꾸몄습니다. 층고를 높여 다락에서 휴식도 취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이 집이 특별한 건 집주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그리고 리모델링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마음에 들어 기본 골조는 살렸지만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했다는데요. 지역 업체를 선정해 경비를 절감하면서 공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 만족스러운 집을 얻을 수 있었다네요. 현관 바닥 타일도 집주인이 직접 깔았고요. 벽 타일도 고생해서 붙인 거라는데 실전 경험을 통해 배운 게 많답니다. 그 현관 타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이 집 밑에 이 고벽 타일도 우리가 하자 해서 남편은 하기 싫다는 거 제가 우겨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전문가들이 해야지. 사실 어줍지 않은 아마추어들은 바닥 타일은 괜찮은데요. 세로로 벽 타일은 도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도 하다가 안 돼갖고 전문가 불렀거든요. 결국은 돈을 써서 얻은 경험이에요. 오랫동안 꿈꾸던 전원 생활인 만큼 채소를 손수 길러 먹을 수 있는 작은 텃밭도 만들고 정원도 아기자기하게 꾸몄습니다. 새 집을 짓는 것보다 쉬운 농가주택 리모델링.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네, 정말 네. 대단합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멋진 집을 뚝딱 지으셨는데 네네. 이렇게 농가주택을 선호하는 이유가 요즘 있다고요. 아, 농가주택, 그쵸. 선호하는데 우선은 이제 건축을 하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1년 내지 3년 정도 좀 장기간이 걸리고요. 또 이제 건축하는 그 비용도 상당 부분 한데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또 공사 기간이라든가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관심 지수가 아주 증폭돼서 지나가면 이거 농가주택 리모델링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또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망은 있지만 선뜻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절감할 수 있던 그런 장점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집이 마을이 있으면 이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수도나 뭐 상하수 도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설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낯설음을 이제 극복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장점, 네,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저 보신 집 박미라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매물을 보고 농가주택을 이렇게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생각하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먼저 매물을 보고 저런 순서대로 하게 되실 텐데 잘 고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농가주택 고를 때 어떤 좀 팁이 좀 있을까요? 농가주택 고를 때 이제 팁이라면은 우선 이제 농가주택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 농지에 되어 있거나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엔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다른 경우도 있고 지상권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선택하셔야 하는 것. 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찾을 때 그런 게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일까요? 아니면 발품을 좀 팔아야 될까요? 인터넷으로 이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건축물 관리 대장으로 모든 정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군요. 예, 건축법상 그 꼼꼼히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서 관리 대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팁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팁이라면 이제 우선은 이제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거. 우선 이 집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가 아니까 전문가를 우선 상담하시고 대지를 구입하든지 농가를 구입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하는 비용에 비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최근까지 사람이 살던 그런 집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네. 역시 이렇게 또 1주년 특집이어서 우리 건축가님도 나오시고 하니까 관심주택에 대한 이 알짜배기 정보들이 대방출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나도 이런 집을 지어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해결해 주신 유보영 건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마이맨션 1주년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뭐 1년 지났습니다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러분의 그 좋은 집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집들, 우리 집도 한번 좀 나갔으면 싶은데 아니면 우리 옆집 저분이 사는 집이 괜찮은데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맞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혜정 씨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배고픈 저희를 위해서 네네. 이 밑에 주소가 나갑니다. 이 주소로 연락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또 마이맨션 너튜브 채널이 단독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도 마이맨션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유정 리포터와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를 함께하겠고요. 유보영 건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맨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